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2부 오늘 하겠는데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홍입니다. 뭔가 이소홍 대표가 오늘 깔끔한, 또 흰색, 제 와이셔츠인가? 네. 깔끔한데? 근데 기침이 나와갖고 자꾸. 잔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의 끝은 설사라던데, 설사는 아니고. 설사는 아니고 기침이 자꾸 나와요. 그럼 아직 끝이 안 난 거네? 그러니까. 사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볼 때는 몸무게 한 2kg 쭉 빠져있나? 계속 설사로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오늘 시장은요, 한마디로, 두 종목의 주식이 시장을 전 지배하고 있다 보고 있어요. 두 종목이요. 한 종목은 역시 회장님의 통큰 결단을 보여줬던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난데없이 같이 반대로 떨어지는 모비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 주식을 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성원 대표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로 그 주식. 뭐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왜 경건한 마음으로? 왜냐면 네. 저는 SK이노베이션은 한 번도 역사상 좋게 여기한 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네. 37년 만에 영업 적자를 누르고 그걸 알면서도 과감히 추천해서 주가는 대박 올라가고 있어. 거기다가 삼성증권 같은 애는 목표 주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또 올라가고 있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우리 이성원 대표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황을 일단 외국인은 현물 매도 좀 아쉽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물 매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가 뭐 지속된다라기보다는 1950포인트의 등락. 네. 왜냐하면 이제 현물 쪽보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당분간 흐름에 대한 쪽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소에서는 역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벤트는 현대글로비스 이벤트.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코스닥에서는 덕산 하이메탈과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분할 상장. 요게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화이자의 인수권.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뉴스에 의해서 뭐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이 사물 인터넷 쪽이 여전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테스 골라? 파이어링크라든가 아니면 엔테스도 오늘 오르나요? 그 다음에 이제 AD 칩스,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텔스는 오늘 오르나요? 엔텔스 오르면 저기 떨어질 텐데. 그냥 아스트가 엔텔스 오르면 아스트는 떨어진다. 엔텔스는 플러스인데 아스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봐. 이건 지금 서로의 상극이야. 딱 보면 알아 내가 느낌으로. 네네. 아스트 떨어지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쪽이 이제 그 SBS 컨텐츠 허브 이런 쪽들. 중국에다가 이제 드라마 넣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넣고 하는. 그 있잖아요. 제가 좀 잘 아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잘 나가는 애죠, 이 친구가요. 요즘같이 엄한 세상에 네. 취직 되기도 어렵잖아요. 네. 이 친구가 취준생도 아니었다. 뭐 휴학은 좀 했었지만 졸업하자마자 네. 두 군데에서 이제 입사가 왔어. 합격이 됐어. 네. 응? 그게 삼성전자랑 CJNM이야. 네네. 근데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삼성전자 가겠거니 했거든. 중에서도. 우리 세대에는 다 삼성전자 같지. 그렇죠. 근데 주위에 물론 다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래요? 너 가서 군만두 먹을 일 있니?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무슨 CJ 군만두 먹을 일 있니? 이러면서 전부 다 삼성전자 같죠. 두 군데 다 네. 인턴십을 잠깐 했어. 인턴십을 작년 여름에 뒀었어. 그래갖고 네. 오기 하고 나서 또 약간 경제를 또 들어갔는데 두 군데 인턴십을 했네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돈은 뭐 쪼까 좋겠죠. 비슷하게. 그랬더니 여기는 그걸 준다네? 우리 갖고 계신 다 있죠, 자기. CJ 원포인트 그런 거 있죠. CJ1이요? CJ1인가 있잖아. CJ1 있습니다. 가끔 가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넣어준다네. 그렇습니까? 인턴할 때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인턴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 뭐 성인들이 있는데 때마다 포인트를 넣어준다네. 그리고 CJ에서 하는 모든 그 레스토랑 있잖아. 수많은 거 있잖아. 네. 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인기 있는 거 샤브샤브 집 있지 뭐지? 국수. 샤브샤브? 제일 재면서. 제일 재면서. 그 친구 한번 갔더니요. 깔끔하게 40% 깎아주네. 이게 커. 네. 그러더니, 아니, 그 뭐 중간 과정이겠지만, CJNM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거에 훅해서. 모르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안 깎아주고 강매시켰나? 더 웃긴 거는, 삼성전자 다이넷도 내 아는 애가 있어. 네. 그랬더니 걔가 뭐라 하는지 알아? 그 얘기를 듣더니, 잘 선택했네.
잘 선택했네. 진짜 딱 그랬어. 어. 그게 이 주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BS는 내가 안 봤어요. 네. 올라가는 모르겠는데 CJN은 오늘 강세거든요. 요즘은 흐름이 확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고요. 뭐 수급까지 잠깐 오늘 보면 외국인이 팔고 있죠.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건가? 현대글로비스 일단은 뭐 매도가 나오나요? 50만 조. 예, 외국인 아침부터 많이 팔았죠.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현대글로비스 지금 금액적으로는 2,400 얼마인가요? 100만 천. 240억, 그다음에 기아차가 120억,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이렇게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포스코를 삽니다. 포스코를 사고 있고요.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는 뭐 계열사 몇 군데를 상장한다 그랬잖아. 상장 추진한다고 나왔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바이넥스를 사는데 바이넥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듣보잡이다. 보여줍니다. 네, 듣보인데 뭐 하는 회사야? 시가총액 3,400억인데 역시 이쪽도 자기 바이넥스잖아. 관심주는 아닌데 100% 아니니? 100% 아닙니다. 예전에 100%였던 것 같은데 또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이 제약바이오 쪽은 100%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윤종빈 지지 잡아와. 윤종빈 전문가. 왜요? 폭락하는 날 좀 데리고 와서 얼굴 좀 보게. 알겠습니다. 3% 떨어지고 있다. 네네. 없을 때 말해. 뭐 여전히 투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 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매도. 그래서 뭐 자동차가 그렇게 뭐 밑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난 머릿속에 답이 있지, 그거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삼성전자를 투신은 매수하고 있는데 서울반도체 매수하는 거는 아무래도 낙폭과대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서운하네. 왜요? 저는 이성훈 대표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나름 하나의 겸손한 구성이 있을 줄 알았어. 왜요? 겸손한 구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겸손은 사라져가네. 좀 아쉽네. 뭐가? 인간적인 정이 떨어져. 뭐가? 내가 그렇게 SK이노베이션 얘기하면 저만 그렇습니까? 형님이 선호하는 주식들도 오늘 사상세 효과를 가네요. 아모레퍼시픽.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럼 내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요새 실적 좋더라도 올라가겠어요. 그런 얘기해서 지금 송구스럽다 얘기했잖아. 컨디션이 안 좋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뷰티까지 얘기하시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는 했잖니. 오늘, AVCNC하고, 그래도 뭐야? 그걸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주식이 아니지. 당신이 아프리카 TV 얘기할 때 보면 똑같이 내가 작년부터 계속 줄고 얘기하던 거 있지?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는 자기 거고. 아프리카? 근데 뭔데요? 전 세계에 우리 세금 얘기만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세금? 우리가 가장 돈을 쉽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뭐겠어? 전 세계 누구나. 빈부격차 해소하고 세금 확보하고 뭐라 그랬어? 부가가치세. 이 사람 진짜. 담배세. 아무리 카지노가 안 되더라도 늘어나는 거는 토비스. 딱 사상체 효과를 보여주고 25,000 그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까기도 하지만 디스도 하지 이런 좀 훈훈한 방송이 돼야 되는데 오늘 자기 잘난 자리만 알고 내가 좀 심하게 SK네비에서 이분들한테 용까지 나오고 하면서 너무 빤다고 용까지 먹으면서도 얘기했더니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SK이노베이션 그 뭐 올라가는 게 뭐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토비스 같은 게 올라가야지. 우리 개인분들은 토비스 같은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다시 봐요. 짱이나님은 보다 이분이 최고야. 삼성전자 우선주 요즘 안 오르나? 삼성전자 우선주 난 계속 보고 있죠. 근데 토비스 여자 토비스. 딱 이분도 아시는데 당신은 뭐야? 토비스. 토비스가 해야 되겠고요. 그 얘기는 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다음 코너 손님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이미 이제 브릿지에서 타이틀 보셨거든요. 누군지는 알아.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이성훈 대표가 또 좀 겸손하게 이분을 좀 설명 좀 해드려 누군지. 이분은 참 대단한 정보력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해외에서 주목한다라면 이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주목하시는 게 아닌가. 솔직히 지난주에 나왔을 때 뭐 셀트리온 얘기하길래 이게 뭐 되겠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가자. 셀트리온 증권사에서 분석도 안 하고, 밖에 났어요. 되겠어요, 이게? 그랬더니, 웬걸? 완전히 9%를 올라요. 깜짝 놀랐어요. 자, 지난주 셀트리온을 언급하셨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종목을 바라보는 눈이 좀 그 시장에서 한 발 좀 앞서가는, 반박자 빠르다? 이렇게 반박자 빠른, 우리가 이 스포츠를 할 때 반박자 빠른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항상 반박자 빠르게 앞서가는 전문가.
김성훈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요. 네. 좀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 아니, 결혼 준비를 혼자 하십니까? 결혼 준비를 혼자. 여자가 있어야지. 그 결혼 준비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여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열심히. 제가 여기서 네. 김성훈 우리 팀장이죠. 네. 김성훈 팀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문가라니까 말이 좀 네.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김성훈 팀장인데요. 작년 12월 초쯤에 저한테 슬쩍 얘기한 게 있어요. 진짜로요. 하는 얘기가 12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공연을 간대요. 네. 그리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싸이 있죠, 싸이 공연을 네네. 하는데, 밤 11시에 갖고 이제 오버나이트 이런 방송가 몇 시인데 그거 정확히 기억 안 나. 근데 누구랑 가냐 그랬더니 하면서, 형님, 소개팅 해주세요. 그때부터 여자를 찾는 거야. 근데 그때 여자랑 같이 안 갔어요. 그때 결국은 캔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었는데. 일단 티켓은 끊어놨고, 아니, 매진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티켓을 끊어놨는데, 결국 그날은 이제, 한 10명이서 술을 먹었죠? 그냥. 아니, 이 주위에 보니까 남자들은 상당히 김성훈 팀장을 좋아하는데, 여자들 중에서 안티가 있더라고. 여자? 김성훈 팀장에 안티가 있어?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안티들이 자꾸 막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찜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꾸 딴 데를 연결시켜주려니까, 디스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는 김성훈 팀장의 네. 전체적인 오늘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가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급등락이 너무 이어가고 있어.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 유가가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거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이 부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 이제 원유, 미국 내에서 원유랑 가스 시추공이 있죠.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왔다 갔다 네. 하면서 판에는 시추공의 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급락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추공 추이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감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재고가 증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시추공 추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자체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젯밤에 또 리비아가 또 감산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리비아가 감산한다는 얘기는 어제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미 며칠 전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의 급등락의 원인은 그냥 단순히 러시아 지수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러시아 지수가 급락 이후에 지적 반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WTI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뭐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 없이 밀리다가 이제서야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의 어떤 반등의 원인을 갖다가 어떤 다른 이유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이제 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함부로 유가에 대한 어떤 바닥론을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러다는데 그러면 우리 조바심 있는 또 이성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언제쯤 방향성 확인될지 그런 걸 묻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옛날 자료를 살펴봤는데, 네. 1985년에서 86년도에 한번 유가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그 당시 오펙 회원국들이 지금하고 똑같죠. 쿼터제를 무시를 하고서 증산했었고, 그 당시에 비오펙 회원국들도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작살이 났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었죠. 그 당시에. 결국 지금은 똑같죠. 소비자들의 어떤 실질 증가, 소득이 증가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자유롭게 금리를 인하했었죠. 여기에 또 플라자 합의에 따른 달러의 어떤 급락세도 엮이면서 미국이 그때부터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라간 와중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 조지 부시였어요. 네. 지금 전 조지 부시가 아니라 그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옛날 사람. 그 사람 텍사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유 재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었죠. 이대로 유가가 저유가가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미국이 다시 한번 좀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비행기 타고서 사우디 날아가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유가가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유가 흐름 자체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진정한 바닥을 잡거나 어떤 추세를 잡는 모습은 결국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급등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딴 얘기 다음 주제 내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우리 또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다른 분 물어보면 나 물어보진 않아. 근데 저한테 공손하게 질문하셨네. 항영님, 성우님께. 이분이, 왜냐면, 성우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야. 이분이 네. 아깝게, 한 끗 차이로 지금, 지난번에 주식 선물 실전대회에서 그러니까. 5등 했잖아, 5등. 5등. 3등에서 했으면 우리 방송도 또 탈 뻔했어. 3등에서 돈도 산 것도 많죠. 지금 5등보다 많죠. 5등 얼마 받았어? 5등 제가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턱을 안 쏘네? 턱은? 턱은 그냥 먹은 걸로. 먹으면 50만원? 목 떨어지라고? 50만 원.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런가? 네. 근데, 아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우님께 이번 옵션 만기 예상 좀 질문 부탁드린다고. 옵션 만기. 이런 거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지. 그렇죠. 어렵죠. 음.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오늘 어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약간 좀 그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그동안 상승에 따른 저항을 맞는 모습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마이너스 36,000개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다가 단기간에 줄여서 거의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3,000개까지 줄이다가 최근에 어떤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외인의 선물 매도를 갖다가 뭐 하방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기 위한 어떤 본격적인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현재서는 그렇게 뭐 크게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냥 중립 이상의 어떤 포지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립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추세를 갖다가 강하지는 않지만 좀 유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1920포인트나 30포인트, 한 10포인트를 깨고서 1900 아래로 밀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잡혀가. 저는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본론 넘어가죠. 코스닥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600이 넘어가서 오늘도 604. 이러다가 뭐 610, 25 계속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내년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MBC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MBC 모바일, B 바이오테크, 바이오헬스케어, C는 차이나 소비. 뭐야? 다시 한번. MBC 좋네. 그래서 MBC. 난 IMBC 보라는 줄 알았어. 그 MBC가 살아나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모바일 게임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B는 바이오 헬스케어, C는 차이나 소비. 잠깐만요. 네.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뭐 저도 들었는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있었죠. 보고서에 누가 한번 썼었어요. 네. MBC를 공략하라 그렇게. 아마 미래에셋에서 한번 썼을 것 같아요. 아마 어디선가 말을 만들었어요. 옛날 얘기야? 기억나요? 무슨 얘기야? 옛날 얘기예요. 그래요? 몇 년 된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테마가 이때가 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 중국 관련주 좋다고 했을 때도 득보라고 그러셨을 때 제가 코스맥스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득보라고 그러시더만은 그때 언젠가부터 갑자기 또 코스맥스 좋다고 그러고 쭉 올라갔었잖아요, 코스맥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코스맥스 말고 중국 관련주 좋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득보라고 막 그러시다가 근데 그때가 아마 처음에 차이나 플레이 할 때가 그때 MBC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제목 나왔네. 응답하라 MBC. 응답하라 MBC. 네.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지금 이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한지는 이 두 분보다는 경력은 짧지만 뭐야? 옛날에 같은 나이야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 이 코스피도 시대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198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 80년대는 뭐 증권주, 뭐 90년대는 또 뭐 이렇게 그 당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뀌는데 코스닥이 그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스닥이 뭐 개인들만 있고 그리고 뭐 테마주 때문에 어떤 한계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했었던 종목들 자체가 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태용과 뭐 이런 것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을 구성하는지 보시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MBC거든요. 근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바일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올 한 해 2015년에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해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들을 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버리시고 네. 코스닥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언제까지 뭐 현대중공업 뭐 OCI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을 가지고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난주잖아요. 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동차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말에 우리 안 계실 때 이승훈 대표님하고 말씀하면서 중립 의견을 그때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중립적으로 보시고 좀 되는 쪽으로 좀 옮겨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계속 보시되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1월 한 달 동안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 모았는지만 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 기억에 아까 얘기했던 그 셀트리온 그리고 대상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지금의 관심 종목을 한번 훑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건 분명히 제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 올라온지는 모르겠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장은 참 스마트하고 빠르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세상의 어떤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 이제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왜 글로비스가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모비스가 떨어지는, 왜 떨어지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어저께 그 내용 보면서 결국은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대단하다는 뭔 소리야, 생각을 이것도. 했어요. 뭔 소리야, 결국은 이것도. 끝까지 챙겨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네. 돈을 더 써가지고서 글로비스에다가 밀어주고 그러면은 밀어준 만큼을 어디서 뽑아야 되겠죠? 모비스에서도 단가를 낮춰서 뽑아야 되니까 결국 모비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진짜 기가 막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길래 진짜 저렇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 어제도 계속 뉴스 나오죠? 애플이 무인 자동차를 실험을 한 해 만에 결국은 IT 업계 쪽에서 자동차 산업을 새로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해서는 뭐 현대위아도 뭐 지금 오늘 현대위아 마이너스 5% 거의 작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 이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또 새롭게 좀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수 소비요? 네. 네. 자, 지난주에 대상을 말씀드렸죠? 네네. 대상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봤어. 네. 이분이 이제 그 전문가 그 모습이 나타나려고 그러네. 이제 냉정하게 코멘트하는 분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 자기 자랑. 계속 자기 자랑이야. 그러네요. 거의 곧 저희 전문가 하실 것 같네.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이번에 잘했어. 잘했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더 그래서. 짜증나, 우리는. 엔터치 같은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제기랄. SK하이닉스 디스하고서 안 가. 그러니까 말을 막 해. 중립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참나. 하지마, SK하이닉스, 이제.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제가 내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갑자기 월마트랑 아마존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마트는 그 오프라인 그 유통의 최강자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 네, 어떤 내수의 최강자인데 얘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연간 50만 원, 60만 원 추가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차를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맨날 삼겹살 먹다가 가끔씩 소고기도 한번 먹어주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백화점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롯데쇼핑은 뭐 갑자기 실적 안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뭐 대상, CJ 제일주당 그리고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뭐 내수주들이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와 보이고요. 여전히 뭐 가장 최선호주는 대상과 CJ 제일주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혜재당? 네, CJ 제일주당. 그리고 전반적으로 CJ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한번 CJ 그룹주 특히나 CJ 그룹 중에서 상꼴찌는 CJ E&M이거든요. 근데 CJ E&M마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그룹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엮어서 같이 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솔직히 지금도 과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 600포인트 넘어서서 뭐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올 한 해 길게 놓고 보신다라면은 굳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이해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요. 오늘 네. 나온 김에, 오늘 잠깐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 같이 좀 조금 더 한 10분 네네. 좀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 하기 전에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많아요, 지금 여기요. 이상해. 왜냐면 제가 요즘 기분이 나빴어요. 네. 체일정 전문가 때문에. 네. 왜냐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지. 보니까 체일정 전문가 방으로 많이 가셨네. 네. 많이 가입을 하셨어. 이제 네. 들었어요. 네. 그 어느 숫자를 들었거든요. 네. 시작할 때 딱 그만큼 평균이 빠지더라고. 새로 가셨으니까 이 방송을 안 모르시는 거야. 네. 키워드는 체일정 전문가 방에. 네, 그러니까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분이 우리 김성원 팀장 얘기니까 한 30분이 더 들어오셨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접속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그거 갖고요, 우리 월급 네. 준댔으니까. 근데 보면은요, 자꾸 새로 본 분이 많은가 봐. 키워드는 전문가냐, 뭐, 어디 전문가냐 이러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키워드 전문가가 아니라, 방송인입니다, 방송인. 방송인에다가, 셀프 투자가야. 네. 즉, 자기 투자가. 그래갖고, 얼마 전에, 2주 연속으로 시장했잖아요. 실전 투자해갖고 우승하신 분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김정은 팀장은 주식 선물하신 분들, 주식 선물로 실전 투자해갖고. 옵션 전혀 안 하고. 옵션 안 하고. 주식 선물만 해갖고, 일가를 아직 안 이뤘지. 그치? 아직 그걸로 일가를 이루실 분이야. 그잖아.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나오시고. 그만큼 이제 주식 선물로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한 종목에 대한 뷰나 이런 분석도 되게 잘 능통하시다는 얘기겠고. 당연하죠. 코스닥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멘트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그 종목 보는 눈에 대한 쪽도 반발짝 앞서가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한 500보 앞서가. 예전에 네이버 라인 나오자마자 이거 됩니다, 형님. 그리고 고객들을 한 1년을 고생을 시켰어. 이거 보자마자 이거 됩니다. 이래갖고 이거 됩니다 했는데 그게 항상 된다 그러면 1년 있다 되더라고 주가는. 그래서 너무 제가 1년 있다가 박살난 거 왜 안 해? 1년 있다가도 계속 박살나는 것도 있지. 그래서 한 500보 앞서가는데 이 친구는 한 반박자 앞서가는. 그게 돈 버는 집이다. 그게 돈 버는 거죠. 반박자 앞서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박진영이가 맨날 얘기잖아. 공기 반 소리 반. 이 공기 반 소리 반이 가능한 그런 분입니다. 공기 반 소리 반 김성훈이야? 그렇죠. 주식시장의 공기 반 소리 반. 네, 농담 그만하고요. 네. 잠깐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자고요. 아까 말을 꺼냈는데요. 네. 아까 자식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얘기해. 이게 오늘 좀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거 현대 글로비스 건이랑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봐. 그냥. 어저께 다 끝났다라고 보는데. 뭐가요? 대주주 2년간 매각 제한. 이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뱅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9.99%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활용할 거야라는 거를 강력하게 의사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블록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대주주 매각 제한 없고 CT도 끌어안지도 않았고 야 이거 그러면은 대주주 그 기간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야 그럼 내가 받으면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쓰니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 비전을 제시한 거죠 현대그룹에서 야 2년 동안 안 팔 거야 29.99% 갖고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거는 29.99%에 대한 지분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얘기겠죠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주가가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모비스는 굳이 부양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니까 못 가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9.99%가 지금 파는 거는 1조 몇천억 받고 팔았지만 29.99%가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모비스가 올라왔던 게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글로비스 팔고서 모비스 지분을 점점 확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모비스의 아예 그냥 시가총액을 떨어뜨리고 글로비스 시가총 올려서 합병하는 시나리오도 그런 쪽으로 좀 합병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수합 가능성에 대한 쪽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돈은 뭐하니? 1조 1,000억은? 1조 1,000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사지. 상속세도 좀 내고 그것만 받아요. 그것만 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상속해야 될 거 아니야. 1조 1,000억 갖고 뭘 어디다 써? 상속세도 내야지. 누가 돌아가신 적 없는데 무슨 상속세를 해? 아니 나중에 증여세 이런 거? 나중에 그런 거. 그리고 다 자기가 받은 거 아니잖아. 아빠도 얼마 있잖아. 안 받은 것도 있고. 자기 거 다 1조 5천억 다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뭐 모비스도 사겠죠, 지분은. 그래요? 네. 그게 다야? 글쎄요, 어디다 쓸까요? 차는 어떻게 봐요? 현대차는 자기는?
여기는 계속 디스했잖아. 현대차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지금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봐? 현대차 그룹 자체는 아니, 지금 자유롭게. 위치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메리트가 별로 없지. 왜냐하면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빠지잖아요. 캐시플로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현대차를 투자하려면 굳이 지금 안 해도 2년 있다 시작해도 상관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그리고 한 번 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뻥 하고 되면 금리 인상 그 시점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굳이 그 현대차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밸류는 지금 밸류에서 더 빠질 건 없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굳이 지금 해야 되나라는데 이제 퀘스천을 던지는 게 아닐까 시장에서. 이런 그럼 이거죠. 합니다. 쉽게 해서 자기가 네. 수중 1조 1,000억이 들어왔다고 자기 생각해봐. 네. 그럼 자기는 현대차 그룹에서 살 게 없어? 기아차. 기아차? 네. 왜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항상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비스 홀딩스 시나리오하고 기아차 홀딩스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사실 근데 모비스 홀딩스 시나리오를 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사실 일각에서도 그때 당시에 제시됐던 게 이제 기아 홀딩스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모비스는 사실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이게 이 모비스의 색깔이 뭐였냐면 가신단의 회사다라는 색깔이 상당히 강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모비스를 장악하기가 그때 당시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기아를 갖다가 홀딩스 구조로 가는 것도 오히려 돈이 덜 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당시에. 예, 당시에 삼성증권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자무사 부사장으로 가 계시는 분이. 그래서 김모 센터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기아차 사장이지 않습니까? 기아차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회장. 부회장이죠. 그러니까 이 기아 홀딩스 시나리오에 대한 쪽도 가능해 보인다.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은 기아차 주식을 확보하거나 현금으로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싼 놈으로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싼 놈으로. 김성근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번에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자동차? 딴 것도 좋은 거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가 갔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야겠다. 못 갔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그 각자 얘기니까요. 네. 판단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서 방법은 다르잖아요. 김성현 팀장 아까 이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된다 안 된다는데 또 그거 있잖아요. 더 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더 벨이라고 이제 머니터에 또 자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종 이제 돈 받고 하는 유료 매체인데 거기가 유료 매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속보를 날렸네. 새벽 2시에. 더벨. 더벨에서 첩보로 단독 속보가 나왔어. 성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뭐 한다 이런 거 다 X 된 거지. 성사된 걸 얘기했으니까 얘는요. 근데 그거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그거 하기 전에 딱 느낀 게 저는 그분 몰라도 우리 정몽 회장의 통큰 결단을 떠먹봐. 전 처음 그게 나왔어요. 그 표현이 자식 사랑까지 난 그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통큰 결단을 한 거야. 뭐냐니까 이거죠. 앞서 얘기 나왔는데요. 180일에 들어간 락업이니까요. 그 당시에 보호하니까 180일 다 또 내면 어떠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회장님 한 1년 정도로 해줄 수 있을까요? 잠깐 눈치 봤거든. 그랬더니 웬걸 4배를 지른 거야. 야 하려면 2년 해 그런 거야. 2년. 그것도 제가 보기 2년도 제가 여태까지 본 통끈 회장님 보면 회장님이 2년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추측의 추측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통끈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잠만 있어 너희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시나리오로 얘기했던 애들 그 효과가 뭐냐 시나리오를 얘기했던 애들은 멋스게졌어. 그리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 임마 딱 그런 거거든. 이것도 제가 보기에 회장님이 뜻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딱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밖에 결정 못해요. 회장밖에 못해. 이런 얘기는. 그쵸. 떠들지 마, 임마.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나 건강한데 왜들 햇소리를 해? 이거야, 지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제가 누구에게 들었냐면 현대차 계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다. 아니, 내가 말잖니. 네네. 내가 듣기 말잖아.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오프 더 레코드라서 네.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오프 더 레코드를 할 얘기가 많아. 회장님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추측에 네. 추측. 네. 난 아무도 몰라. 난 옆에 있는 줄 알았네. 딱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회장님의 결정이라고 저는 네. 믿고 있어요.
당시에 10조를 쏜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X된 거예요. 현대모비스를 얘기하던 애들은 X된 거야.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관한 얘기는 의미가 없다. 딱 보고 있어요, 전요. 그러면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소설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딱 고민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회장님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네. 예? 롯데그룹의 신용 회장이 96살인데도 계속 네. 정정의 일을 하시잖아. 네. 우리 회장도 그렇게까지 정정 일을 하실 분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라도 더 먼저, 하루라도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삼성동을 올려야 되는 거야, 지금요. 네. 삼성동 올려야 돼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의 그런 뜻이 아래 직원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악재예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악재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105층에서 115층 올릴 때 10층 올린 만큼은 당연히 현대건설의 매출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야 돼. 당연히 TF 팀장도 현대건설의 회장이, 사장이 TF이거든. 그 사업에. 그럼 돈을 누가 내느냐, 이 사업에. 아무도 모르죠. 돈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현대 삼성동 부지 살 때 누가 샀어? 딱 세 군데, 3명이 냈어요, 3명.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요. 딱 10층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돈이 자금 더 들어가. 그만큼 약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걸 하루빨리 더 빨리 속도전 있게 올려라. 지금 2020년 얘기하는데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2019년, 18년 빨리라도 올리고 보셨잖아요. 롯데그룹이 다 완공도 안 되는데 일을 시작하잖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딱 뚫린 길은 계속 가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도 다 완공되기 전부터 일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향후 2, 3년 최소한 2년은 딴 얘기하는 거는 배신이야, 배신. 회장님에 대한 배신. 이제는 삼성동 부지가 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건설밖에 없다.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현대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건설을 현대건설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한테는 엠코도 있지 않니? 회장님께서 이럴 것 같아. 의선이가 지분 25.4% 갖고 있지 않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25.0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현대 엠코. 현대 엠코에서 좀 맡게 되면 이 공사를 그러니까 엠코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도적인 거는 현대건설이 이미 정해졌거든. 네네. 그건 이제 저가 또 오랫동안 그 다음에 건설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엠코하고. 그런 건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미 그것도 네. 시나리오로 있는데 연초에 어딜 가셨어요? 제일 먼저 네. 계열사로 네. 건설을 가셨잖아요. 달래주려고. 가셨잖아요. 엠코한테 양보하렴.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림산업의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간에 중동에서 뭐 이런 거 사업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따오자야 되잖아. 네. 따오겠지, 현대건설이. 예? 그리고 항상 뭐 수익성이 좋은 애 나오니 뭐 환율이 때문에 뭐 계약이 취소되니 지금 몇 년 동안 그 지랄 떨었잖아요, 솔직히 걔네들이요. 네. 현대건설은 취소될 게 어딨어? 물론 그런 게 외국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인이 삼성동 부지에 올인하는데 그 사업을 왜 취소해? 그잖아요. 이거 현대건설에서 현대그룹 차그룹에서 일하기 싫어 걔네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그룹에서 태양광에 올인하듯이 삼성,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인데 더 좋은 차 팔리면 좋지. 그렇지만 온갖 높은 사람들의 관심은 삼성동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자동차보다는 지금은 건설이다. 굳이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굳이가 빠져서 굳이 한다 그러면 그리고 건설도 굳이 한다 그러면 건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스해봐. 뭐 그럴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엠코, 우리한테는 엠코도 있지 않니? 엠코도 있죠. 엠코. 제가 만약에 회장님이라면 괜히 한번 빙의 한번 해보면 감히 빙의 한번 해보면 엠코가 해야겠죠. 글로비스가 그렇죠. 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듯이 엠코도 물량을 늘려서 가려는 의지가 아닌가. 그래서 현대건설 가서 좀 달래주신 게 아닌가. 양보하렴. 이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술적도 현대엠코랑 상장돼 있어 거?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그럼 그것도 알아서 사면 되잖아. 예, 그렇죠. 저기서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알아서 사시면 되고는 예.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약간 빈말이지만요. 이거 네. 이거지만 삼성도 부지 이거 하고 나서 지금 기대가 많았었어.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엑스벤 회사 있잖아요. 네. 또 통화에 통큰 결정 얼마 전에 조그만 결단이지. 이거에 비하면 아무 조그만 거야. 뭔데?
구내식당을 만들지 마라 임마. 말했잖아. 그것 때문에 약간 윗보였나봐. 약간 미끄러진 회사 있어. 범현대그룹에 있어요. 범현대자그룹. 뭐라고 말을 안 해. 그 얘기하면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회장님께서 한번 그 네, 구내식당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말 나온 다음에 범현대그룹에 구내식당에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높으신 듯 한마디 이렇게 가는 거야 세상이.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렇게 되면은 그 저거 사업에서 배제되고 현대차그룹에서 직접 뭐를 면세점 사업을 그거? 현대백화점그룹이 제외가 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힌트가 현대 그린푸드를 제외시켰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당분간 그다음에 또 같은 이 사람아. 네. 정치분들의 그 돈독한 패밀리의 유년 그거를 힘을 자기가 디스하지 마. 네네. 그거는 잠시 한 거고 나중에 봐라. 현대 저기 개혁 구내식당 안 하겠니 하겠니? 현대차그룹이 직접 500% 하지. 직접 챙기려는 게 아닌가. 아니, 구내식당 말고 면세점 사업을. 그리고 또 하나 있다시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로비스는 어저께 오늘 나왔던 일감 몰아주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이상 지분 기업에 200억 이상의 일감 물어주면 오버된 거 25%까지 날아가요. 과징금 받을 수 있게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29.9까지 날린 거거든요. 없앤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역으로 보면 맘 놓고 일감 몰아주자로 가는 거예요. 대놓고 몰아주는 대놓고 몰아주는 거는 또 하나는. 근데 그건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다 쓰셨네. 어떤 무슨 푸드라고.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왜냐면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그 계속 사실관계 뭐 하겠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 이런 분 쓰셨는데 난 그럼 뭐 어떤 회사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혼다 레드푸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들 짚고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몇 개 없기 때문에 특징주 위주로 몇 가지 좀 보고 2부에 또 우리 레포트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미디어가 이거 또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윗골에 좀 달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트위터도 주가 급등락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 다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 관련된 거 모바일 쪽 환경 다시 한번 간단히 우리 혹시 못 보신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저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 실적 발표랑 트위터 실적 발표한 얘기 그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어땠는가? 페이스북 실적 발표했죠 지난주. 네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위터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트위터는 이렇게 보세요. 페이스북은 지난주였고요. 네. 그 착각한 거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한 거가 저거죠. 고프로랑 네. 고프로랑 이거 트위터였죠. 네. 근데 뭐 둘이 뭐 상관없을 수 있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실적이 말이죠. 실적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나름 깜짝이 나왔어요. 나름 깜짝.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시간에서 종가를 한번 올랐을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네. 떨어졌다 7% 떨어졌다 딱 올라가고 아까 뭐 10몇 %까지 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끝나거든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 뉴욕 시간은 8시에 합니다. 그 시간에가 끝났는데 TWT가 네. 쳐보세요. 그래 보시면요. 그 20%가 시간에 9%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다 올라갔는데요. 떨어졌다 올랐는데 트위터에 대해서 최근 살아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 영상으로서 새로운 그 고객이 있는 곳에 다가갔다 얘기하는 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의외로 말이죠. 액티브 유저가 있죠. 20%가 전년도 기에 비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갸우뚱을 해요. 사실상 보면. 정말인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트위터 완전히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선거 때문에 죽었다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광고가 너무나 넘쳐나고 그러니까 트위터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미국 사이트 그런 영상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그 영상이 바로 고프로잖아요, 지금요. 네. 고프로 한번 쳐보세요. 고프로. 네, 고프로는 오늘 완전 또 급등했었어요. 실적은 매출 자체가 2배가 났습니다. 레비뉴 자체가. 레비뉴 자체가 2배가 났거든요. 2배 나니까 한 7, 8% 오르다가 10몇 %가 또 떨어졌어요. 시간에서 지금 15% 빠졌네요. 그래요? 그거 네. 많이 회복해. 한 20%까지 막 떨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이건 왜냐면 G프로는 경쟁이 앞으로 쓰면 돼요. 왜냐면 이 G프로, 구글, 고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많이 좋아주고 다 했는데 경쟁이 심하다는 그 가장 큰 경쟁자가 잠재 경쟁이 뭐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이 한다는 것이고요. 거의 똑같은 성능에 가격은 3분의 1짜리가 중국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고프로가 어떻게 특별한 어떤 그 특허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금방 카피가 가능한 거죠. 근데 하여튼 매출은 2배 늘어나서 보면 그래서 환호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시간의 그래프 보면요. 훅 올라갔다가 시간 딱 소식이 나자 플러스 7% 났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한 20% 갔다가 마이너스 15%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두 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모바일 광고 시장 쪽에 대한 흐름인데 그만큼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고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소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모바일 쪽이거든요. 모바일 쪽에다 어떻게 이제 영상을 내가 띄우고 보고 할 것이냐, 이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쪽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뭐 물론 이제 중국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상한 될까요? 지금 2014년도 모바일 광고 시장 분석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 4천만 명, 우리나라 네네.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상황.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네. 모바일 TV보다 더 많은 시간, 스크린 미디어의 일평균 이용 시간도 모바일이 TV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TV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전 TV를 안 보죠. TV를 안 보시죠. 저도 TV 잘 안 보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자기는 드라마 다 TV는 안 보고만. 보지만 드라마는 다운받아서 봅니다.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TV, 왜냐면 광고 보는 게 싫어서. TV 광고 보는 시간이 아까워. 싫고, 드라마도 재미없으면 팍팍 넘겨버리고, 예능도 보다가 아니면은 타닥 넘겨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TV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진짜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TV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PC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광고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광고주 입장이면 TV에다가 PPL로 하는 거, 뭐 드라마나 이런 데 PPL로 들어가는 거, 예능 프로그램에 이거는 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뒤에 앞뒤 광고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쓸 거란 얘기죠. 효과가 별로 떨어질 거란 얘기야. 이제 앞으로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스마트폰에다가 구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놈의 구글 광고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V 광고를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광고에 대한 쪽이 점점점 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비중이 25%, 그중에 모바일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모바일이 계속해서 모바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모바일 광고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TV 5개 버스, 지하철, 오프라인으로 이 모바일 채널에 대한 쪽이 모바일 컨텐츠 마케팅이 이쪽으로 점점점 확산된다는 얘기죠. 클래시 오브 클랜. 그죠? 어디도 합니까? 얘가 저기도 하잖아요. 그 무한도전. 여기도 하지 않습니까? 클래시 오브 클런. 그죠? 에이, 이 사람아. 어디 했다고? 무한도전. 무슨 게임이? 클래시 오브 클랜. 에이, 쪽팔리게. 그런 얘기면 안 되지. 네, 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 클래시 오브 클랜에, 무한도전. 클래시 오브 클랜이 엄청 대단한 애들. 클래시 몰라요? 오브 클랜이 네.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은 손정이죠. 손정이가 예전에 핀란드 사람이 하던 거를 손정이가 산 거거든요. 5천만 불 주고 산 거거든요. 네. 세상에 돈 버는 건 다 손정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게임 영상 보신 분들 많을 네. 거예요. 네. 그 소프트뱅크. 아니, 맨날 그죠? 광고하잖아. 네. 광고 텔레비전도 많이 네. 하잖아. 근데 갑자기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점심시장 가셔 계실 텐데, 이 클래스 오브 클랜은 저는 이런 거 봐요. 정말 걔네들이 얼마나 돈 많고 얼마나 정말 다국적이고 돈 힘 있는 거냐 보면 지금 무한도전 얘기할 게 아니에요. 클래스 오브 클랜이야. 슈퍼볼이 광고했는데.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1분에 1초에 1억. 그래갖고 이번에 100억짜리거든, 광고 한 판에. 그걸 하는 회사인데 무슨 무한도전 하루 하는데 1억 하겠냐? 아니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 보면 클래스 오브 클랜도 무한도전하면 쪽팔려. 그러니까 슈퍼볼에 광고한 회사.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즘에 USB를 이제 보면은 USB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USB 메모리. 이걸 갖다 광고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IoT 기계, 인터넷이 되는 이런 IoT 기계를 그냥 줄 것 같아. 대신에 그 안에 광고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런가? 좋은 아이디어네. 그죠? 보면 이런 거죠. 앞으로 딱 보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성훈 대표 네. 텔레비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텔레비 안 된다면 투너가 들어간 네. 기존 TV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쵸. 그죠? 네. 근데 무언가 끼워야 될 거 아니냐. 예. 그죠? 그래서 네. 나온 게 예전 애플 TV 있는데 잘 안 됐네, 새로 나오고요. 구글 크롬캐스트 한 45불, 30불, 우리나라에서 한 35,000원, 네. 4만원 했는데,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봤어요? 미박스 미니. 미박스 미니? 예. 이거 하나 사세요. 이게 얼마냐면, 199 린민펜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0원 할 겁니다. 뭔데 저게?
이게 그거예요. 그 자기 그 핸드폰이나 이거랑 연결하는 거. 이게 속도도 되게 빠르다는 거야. 자체 속도도 하고 1080bpm 돌비야 뭐 이거 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끼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테레비가 안 팔리겠네. 좀 안 팔리죠. 튜너가 들어간 테레비는 안 팔린 거잖아. 네. 이게 딱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요. 야, 이런 거 사시면 자기는 집에 예를 들어서 괜히 테레비에 있는 그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 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여튼 앞으로 어디 가서 클래시 오브 클랜은 무한도전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슈퍼볼 얘기하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그 2부 시간에는요. 이승원 대표의 또가 얘기했던 거 어저께 실적 나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리뷰가 좀 필요해요. SK이노베이션 얘기하고 또 초대손님 오늘 또 서임석 부장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네. 서임석 부장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2부를 시작할 텐데요. 네. 이제 저희 방송 이제 매일 보신 분은 저 알잖아요. 네네. 저는 아는 사람이 10분 계시면 또 이승원 대표 아는 사람은 5천 명 있잖아요. 네. 와우 방송에 또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본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진짜 훨씬 없어요? 더 많던데. 아니요. 같이 다니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알아보던데요. 1년에 한 명? 아닙니다. 그 음식점 사장님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이상하게 자영업자들이 날 좋아해.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뭐냐면 특히 아침 방송은 네. 월급쟁이 잘 못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찍은 일어나잖아요. 애들을 학교 보내니까. 그러면서 텔레비를 보시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몇 시에 나오냐면요. 그걸 또 물어보시면 계시던데요. 어저께요. 딴 일로 누굴 만났다가 아침에 7시 한 40분부터 뭐 엄청 나옵니다. 전요. 그리고 또 지역계 나와요. 제가 우리 좀 피디님 그런데 그리고 9시에 한 8시 50분에 잠깐 요새 인사해. 안녕하세요. 또 고개 한번 숙였다가 첫 멘트는 9시 시작하고 한 1분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오늘의 뭐 아침에 시작 포인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세요. 심심하면. 네? 그러면 그 개장 포인트 얘기하는데 오늘 다들 현대글로비스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현대글로비스를 작가님이 얘기해갖고 하나 더 추가해달라 그랬어. SK이노베이션. 오늘의 주식은 딱 이거 두 개다. 이거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얘기했고요. 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 아까도 아침에 계속 멘트한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의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예전에 SK 때부터 뭐 일할 때다, 뭐 영업할 때나 본사할 때 추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SK CNC는 제가 여전히 선호하고 있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실적도 매롱이에요. 실적 매롱이 났지만 증권사들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안 좋게 이거 화면 좀 잡아요. 네. 제 화면 잡으시죠. 제가 해놨는데 보시면은요. 오늘 이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레포트의 이제 모음집입니다. 모음집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에 보시면요. 그 목표 가격을 올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올린 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잠시 후에 볼 텐데요. 키움증권, 종료하는 키움증권도 목표가 올려놨어요. 11만 원 올렸고요. 삼성증권 같이 내린 곳도 있어요. 11만 원 내린 곳도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하나의 롤 모델입니다. 지금요. 왜? 실적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돼야지 쉽게 얘기하면 현대중업도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되는 GS건설도 되는 것이고요. 뭐 포스코도 되는 거, 현대제도 되는 그거를 있으면 정확히 이해해서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저는 아직도 SK이노베이션은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좋고 훨씬 더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이승원 대표께서는 왜 SK이노베이션을 계속 얘기했고 오늘 또 이 형님은 왜 목표가를 올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 좀 봐주세요. 일단은 레포트를 좀 볼 텐데요. 키움증권, 존경하는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마켓 퍼폼입니다. 그냥 유지 정도고 목표가 올렸잖아. 10만 3천 원이 10만 3천 원. 목표가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목표가 올렸어. 올렸나요? 10만 올라서 지금 10만 3천 원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SK이노베이션 4분기 영업 적자 4,600억.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적자입니까? 37년. 그러니까 거의 적자를 안 보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이 동국제강도 10몇 년 만에
지난번에 적자는 있죠. 그만큼 이제 이쪽 소재 산업재 쪽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세전 손실은 6,400억.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7,100억에 대한 쪽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환차손 등 영업 손실이 1,781억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 무배당, 이번에 배당을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하는데도 얘네들은 무배당, 배당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깅 정제 마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하락을 할 때 재고가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물건 들어오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내가 뭐 75불 때 사는 거 네. 갖고 들어왔는데 왔더니 50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이 재고에 의한 적자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가가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네. 유가가 정말 아주 급하게 빠졌죠.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유가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아주 급하게 빠졌는데 이 그 재고로 인한 그 손실에 대한 쪽이 이제는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같은 실적에 대한 쪽은 네.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제 이런 쪽에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이제 안정적인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게 1월 중순,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가에 대한 쪽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에 대한 쪽이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라는 측면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전처럼 급증할 것이냐, 그죠?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건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지금 2015년도 네네.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네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가치 15배, 그 다음에 뭐 에비타 기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순차익금 뭐 차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네. 한 10만 3천 원 정도, 10만 원 정도는 가도 충분한 주식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주가를 유지했네. 목표주가 유지했죠. 아까 네. 얘네가 틀리게 써놨네. 네네. 여하튼 뭐 시장 이렇게 얘기해놨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승원 대표 얘기, 사적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적 의견은 이제 너무 싸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SK 루브리컨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재밌는 거는 매출액은 SK 윤활유 쪽 사업부가 매출액은 별로 안 커요. 근데 사실 루브리컨츠 같은 경우는 스핀오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쪽 같은 경우 스핀오프 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중간 지주회사란 말이에요. 중간 지주회사.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회사가 윤활유도 하나의 사업회사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NS 이 석유개발 쪽도 하나의 사업회사로 독립해 나갈 수가 있고 네. 이 화학회사도 하나로 독립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중간 스피노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늘 있는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LG가 예전에 보게 되면 뭐 그 밑에 자회사 중에 보게 되면 그 뭐지? 실트론이나 이런 애들 막 그 스피노프 시킬 수 있다, 막 계속 그 상장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런 이벤트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LG화학이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뛰어나왔잖아요. LG 생활건강 뛰어나오고 못 뛰어나오고 계속 이제 중간에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LG화학에서 그 뭐 LG화학 심지어 뭐 배터리 사업부도 분리시켜 갖고 따로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분할 그 중간에 튀어나오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LG 그룹의 그 역사는 분할의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분할의 역사죠. 그렇게 특히 LG 화학에서 네. 그 치약도 하고 뭐 엄청 많이 뛰어났잖아. 네. 같이 있던 게 뛰어나고 했는데 네. SK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을 지주회사로 내비두면서 중간 지주회사로 내비두면서 나머지 사업회사를 갖다 계속 스피드업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중간 지주회사 같이 하면서. 이미 중간 지주 회사니까. 이미? 네, 이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그 LG그룹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SKC. SKC가 역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SKC? 아니, SKC는 아니겠지. SKC가 아니고 뭐였죠? SKC는 동생 회사인데. 네, 아니 SKC도 역시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는 그런 SKC는 회사로 동생 보고 쪽 있습니다. 아닌가? 네, 동생 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갑자기 나오고 생각나는데 있거든요. SK 요즘 보면 미국에서 어깨도 드론 얘기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하나가 그 군수 회사 이런 거는 네네. 여전히 꾸준히 잘 나가는 거.
특히 이제 이라크 내 여기 잘 보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주식이 있는 것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런 주식 얘기하는 거 아주 혐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주식이 막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보병 그 지상군 투입 예우 그런 얘기까지 뭐 슬슬 나오고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가는 거에 또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났는데 SK그룹은 군수업체 그런 거 안 하나? 그런 거 안 해? 따님이 이제 군인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왜냐 농담인데 따님이 배에서 하다 보니까 배 어디 갔다고 뭐 그때 별게 아닌데 대한민국 웃겨요. 소위를 인간하는 게 뉴스로 나오잖아. 나 또 그런가 했더니 무슨 대통령 딸도 아니고 대통령 딸이 그런데 무슨 재벌회장 하나의 딸인데 네. 그것도 이제 큰 집가 있는 사람 딸이잖아. 네. 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잖아. 전 대통령의 손녀일 뿐이야. 그 친구가. 근데 그게 뭐 소위 가는 들어가더라고. 어디 배치되었다고 뉴스 본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면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사성장군 출신 아니야. 대통령이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아 근데 이제 여태까지 육군만 알았잖니. 네. 근데 이제 해군 쪽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 요즘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후져 보여요.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 그룹에서 한번 해봐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주식이 있으면 오를 것 같아서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네. 요새 군수업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아 진짜요? 나오는데 그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 네. IS야 뭐야 저 이상한 애들. IS 이제 뭐 잡것들. 네. 그것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군수업체.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거 저는 그런 주식 있다고도 보지 않는데 하여튼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죠.